오늘 여러분들이 소개를 듣는 학교 이름은 디아 글로벌 학교입니다. 이 디아라는 뜻은 다이아몬드 칼라라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했어요. 저는 원동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과학자예요. 과학자로 반을 살고 반은 지금 교육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소개하는 디아 글로벌 학교의 헤드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는 왜부터 시작할게요. Why. 우리 학교는 왜 세웠냐면요.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인류가 가장 그 어려운 시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특이점. 이 특이점에서의 문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종족이 인간 사회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 역사를 보는 사람에서는 뭘 알고 있냐면요. A라는 종족이 사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우수한 종족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역사에서는 꼭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우수한 종족이 A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요. 특이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수한 어떤 종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건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3년 내에 여러분들 주위에 인간하고 구별되지 않는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가 지금 세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학교는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 거죠. 카자흐스탄에도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러시아어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영어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특이점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강의할 때 제 모습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Вон Дон Йен. Я рад рассказать вам о пятимер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Пятиме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максимизации ваших талантов, 无畏教育。 중국에서 제가 无畏 강의했습니다. 教育旨在最大化您的才能，并帮助您过上胜利的生活。每天花几分钟与我交流，就 아프리카 designed to maximize your 미국에서 talents and help you live a victorious life. Just spending a few minutes with me every day will significantly enhance your abilities. 저는 영어 외에는 러시아 말도 못하고 뭐 중국어 못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해요. 이게 제가 2년 전에 만든 거니까 이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이걸 초등학생도 해요. 이거 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아바타예요. 제가 만든 아바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냐면요. 발표할 걸 이렇게 다 한국말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에다 딱 줘요. 그럼 인공지능이 아바타를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목소리 똑같이 만들어주고 한국말로 준 걸 영어로 착 해가지고 그 아바타가 탁 해서 발표를 미국에다 시킬 수 있어요. 그건 초등학생도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있는데 뭐 영어 단어를 외우고 가정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살지?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 앞으로 얼마나 내가 영어 기술을 더 익혔느냐, 수학 문제를 몇 개 더 풀 수 있느냐, 수학 문제를 어떤 문제를 주더라도 풀어주는 아바타가 있어요. 역사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요, 지상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강의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좀 우즈베키스탄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니 한 30분 만에 기가 막힌 역사를 저한테 다 줘서 그걸 갖고 아주 성공적으로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 기능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된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럼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코딩이요. 코딩은 이미 노 코딩이라는 시대로 들어섰어요. 코딩은 인공지능이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 편안하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쓰기만 하세요. 그런 시대로 이미 갔어요. 노 코딩의 문제가 뭐냐? 노 띵킹. 이제 생각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런 시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 도덕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도덕성? 아니, 그게 무슨 중요해. 지금 앞으로 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덕성? 천만에요.
앞으로 그 시대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의미를 가져요.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 무인 자동차가 언덕길을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Y자로 갈라졌어요. 왼쪽을 보니까 아이 2명이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어른 5명이 있어요. 얼로 틀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명수로 5명 안에 2명으로 할래. 2명으로 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지. 이렇게 틀어요. 뭐 때문에 틀까요? 그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트는 거예요. 그런데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무인 자동차는 그 무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그걸 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도덕성이 여태까지는 나한테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람의 도덕성이 그냥 인류 전체를 죽느냐 살리냐 길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이걸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사람 만드는 곳이라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말만 사람 만들자 그러지 부모들 중에서도 사람 만드는 것보다 성적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학교도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말로는 사람 만드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시대가 사람이 돼야지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사람 만드는 안 해보고 인공지능은 5분 정도만 할 거를 그걸 축구라고 배우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우고 뭐하고 수학 문제 풀고 밤새도록 뭐 다 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 미래를 준비할 거를 30년을 준비했어요. 사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진짜 어렵게 유지해 왔어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5가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바꿀 수 있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이 5가지를 못 바꾸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이 5가지를 바꿀 수 있는 교육기관은 우리 학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생했고, 이걸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첫째, 인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미래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코딩 배우고 뭐 로봇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인간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학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는 사람 교육을 하는 곳인데 혹시 딴 거에 관심 있어 오신 분은 오늘 이제 요 1번을 듣고 이런 데구나. 그럼 내가 잘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서 사람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5가지가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제가 이제 대학의 부총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3종류의 학생을 만났거든요. 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한 애들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 당연하겠죠. 다른 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잘 살아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그냥 나름대로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없어. 그런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10%에서 20%예요. 못하는 애들도 10% 20%예요. 나머지 한 5, 60%는 뭐냐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중간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안 돼요. 노력한 것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같은 과학자는 연구를 해요. 왜 안 먹히지? 그랬더니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수용성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수용성은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 가면 좋을 것 같죠?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학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받아들이질 못해.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사람만이 어딜 가든지 잘 되든지 그러는 거지. 수용성이 없는 애들은 좋은 데 가도 안 되고 안 좋은 데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그것 그렇지 않아요.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더라도 밭이 좋아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너무 제가 놀란 게 교육은 밭은 갈지 않고 씨만 뿌리려고 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열심히 좋은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좋은 학교 보내야지, 좋은 학원, 좋은 가야 보내야지. 근데 밭은 그대로야. 그 밭이 망가졌는데 그 밭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일단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해봤자 안 돼. 뭐 이거 뭐가 이게 될까? 뭐 이렇게 마음으로 일단 포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뇌에 있는 변연계에서 내가 받아들이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수용이 안 되고 자기 능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가 여러분들을 결정질 거예요. 두 번째 몸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대부분 애들이 자그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 중고 때는요, 공부를 못해도 희망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다음에 조금만 하면 될 거야. 다 희망 갖는 데니까요. 못하는 애들도. 근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와서 시험을 봤어. 근데 시험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 희망 못 가져요. 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뇌가 잠을 재워버려요. 못 알아듣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자면 아주 100%못 알아듣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알아듣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강의를 듣거나 아주 진지하게 어떤 들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뇌는 다 딴 생각해요.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 중에 반은요,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애들이 앉아있더라도 몸이 활성화돼서 그걸 듣는 애들이 있고요. 다 딴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50%밖에 못 알아듣는 애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의 상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의 틀이에요. 머리의 틀은 뭐냐면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게 보여지고 듣고 싶은 게 들려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 귀에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무조건 공부 잘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게 안 들려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선생님 농담한 것, 재밌는 것, 이게 귀에 들려서 깔깔거리고 웃고 지낸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머리가 좋아도 공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머리의 틀이 여러분들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 얘기할 때 진지하고 그런 것들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런 거는 쓱 지나쳐 가버리고 재밌고 즐거운 얘기만 귀에 잘 들린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 삶에 투영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관리가 없는 거예요. 계획은 엄청나게 짜놓고 하는 건 별로 없어. 그게 여러분들 이미 결정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계획이 여러분들을 결정 짓지 않아요. 그 중에 몇 퍼센트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인간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간 관계의 회복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하고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미워해요. 부부 간에 싸우고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괜찮아요. 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 미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인생은 완전히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주 허접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근데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미운 인간들이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 뭐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 미운 인간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요. 혹시 아세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미운 선생님 때문에 그 공부를 안 하고 엄마 아빠 미워서 공부 못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를 고치는 방법을 찾았고 그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5차원 교육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 5차원 교육을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연길시중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모아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시 안 좋은 아이들하고 해봐야지 제가 이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모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뭘 잘하고 싶으지? 그랬더니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공부 잘하기는 원해요. 우리도 공부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아, 그 방법이 있다. 하루에 1시간을 공부 안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다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일반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걔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들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요, 지금 10시간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난 11시간 공부시켜가지고 얘들 잘하게 해줄게. 그럼, 와, 훌륭한 선생님 만났다. 저분한테 가보자. 근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1시간 공부를 덜 하고 9시간만, 다른 사람 10시간 할 때 9시간만 공부하자. 그리고 우리는 딴짓한다. 이 5가지. 인간 되는 교육을 한다.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해요. 어쨌든 많은 설득 끝에 시작을 했어요. 2년 후에 그 아이들이 10개 반 중에 10등에서 1등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의 조선족 중앙권에는 잡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야, 드디어 공부 잘하는 방법 여기 썼는데 내가 몰랐구나.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해서 공부 잘해진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바뀌었을 때 본질적으로 공부고 뭐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이런 교육의 소식을 듣고 아주 제일 몽골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모았어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학교에서 주는 점심 한 끼가 전체 가게 먹는 음식인 그런 학교예요. 이 학교에 이 교육을 실시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 1년 반 후에 여기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몽골 국가에서 이 학교에 감사장을 보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나왔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공부 안 시키고 딴 걸 했는데 무슨 성적이 올라가면 이건 거짓말 때는 얘기예요. 감사 후에 나온 결과에 교육은 잘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서 그 상태를 개선시켜 주려는 노력이 교육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때가 97년인가 내가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4년 후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고 그 결과가 대통령한테도 보고되고 그래서 2001년에 제가 그 당시 대통령인 바가반디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교육을 하는 대학을 만들었죠. 이 대학을 만들고 제가 이제 대통령하고 약속도 있어서 4년간 제가 이제 초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 학교는 몽골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 저는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는 학교예요. 그 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펼치고 아프리카까지 펼쳐져서 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세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돼 가지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대학 갈 아이들이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는 더 지독한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공부 시간을 줄이고 제가 얘기한 오차원 교육 이 5가지를 가르쳤어요. 3년 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앙일보 기사에 문제야. 우리 아이들이겠네. 대학도 못 갈 문제야. 참교육. 참교육이면 우리 오창호 교육을 얘기하겠네. 만세. 이걸 중앙일보 4회면이 아니라 1면 전체에 난 기사요. 만세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5%도 안 되는 애들이 이 문제아들이 오창호 교육 인간 교육을 했더니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갔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야,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여기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제가 이렇게 30년을 떠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2017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약 513억을 들여서 미래 전략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연구가 미래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국 전체에서 최고의 학자들 100명이 모여서 2년간 한 연구의 결과는 5차원 수용성 교육.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5차원 교육을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된다. 그게 최종 결론이야. 우리 학교에 올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본 사람만 우리 학교 올 수 있어요. 아, 원도현 박사가 주장하는 것이 그 개인의 문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라고 해왔어요. 아, 원 박사 참 좋은 얘기는 많이 해. 뭐 인간 기르는 거 다 좋은 얘기지.
근데 너무 신빙성이 없어. 지금 이 시대가 막 뭐 컴퓨터가 움직이고 뭐 인터넷이 움직이는데 무슨 인간 교육이야. 천만에요. 카이스트의 국가기관이 최종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미래를 살아가려면 인간 만들어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해오는 동안에 많은 학교를 세웠지만 제가 이제 최종적인 미래 학교로 DGA, 디아 글로벌 학교. D는 다이아몬드 컬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지금 학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건데,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카자흐스탄에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있고요, 대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옆에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까지 가서 그 나라는 전체가 이 교육을 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루안다라는 곳에 우리가 학교가 있고 영어로 우리가 교육을 해주면 돼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도 우리가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육의 모든 그 핵심은 5차원 교육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에 카이스트에 실려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힘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게 우리 학교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우리 학교는 자가 학습할 수 있는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남한테 배워가지고 얻는 거는 무용지물이 돼요. 남한테 얻은 거.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것보다 누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조 2천억을 들여서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전자책하고 AI를 통해서 2, 3년 후에는 완전히 AI와 전자책의 애들이 이렇게 파묻히게 만들 거예요. 남한테 엄청난 걸 배웠어. 그게 뭐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남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자가학습이라고 해요. 자기주도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했을 때 남들이 가르친 것만큼 되는 힘이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 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다른 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른 학교 가면 10개 배워서 이걸 쫙 해가지고 푸는 방법에서 쫙쫙쫙 풀어내요. 우리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문제 한 3개밖에 안 줘요. 그리고 쫙쫙 풀질 못해요. 애들이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고 기껏 했는데 거의 다 틀렸어. 근데 우린 이걸 택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착착착 가르쳐 주는 거는 나중에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고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수학 문제 틀렸어. 그래도 그동안에 생각이라도 해요.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두 번째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코로나가 왜 우리가 인류가 고통을 당했는지 아세요? 코로나는 인류가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기 때문에 어디서 뭘 자료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이나 걸려서 겨우 지금 잡은 것 같은데 요즘 또 기승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경험에 의한 건 이렇게 하면 돼요. 뭘 모르면 경험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봐. 감사합니다. 가서 해결이 돼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한 번도 못 당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 문제요. 지금 남극, 북극이 막 녹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져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얼음 속에 예전에 있었던 병균들이 있다가 지금 녹아서 스물스물 살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중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을 부닥치게 될 거예요. 그때 그저 남의 공부나 한 사람들은 그거 절대로 해결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각한 사람이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거 갖고 안 돼요. 지금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애들을 이러는 거야. 너 공부 잘하는구나. 네가 최고야. 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잘하면 돼. 지금 그렇게 길을 끌거든요. 미래 시대는요. 걔네들 완전히 할 일 없을 거예요. 걔네들 써먹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할 일은 전부 함께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협업을 하려면 모였다고 협업되는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아이가 A라는 사건 때문에 힘들어서 엄마하고 한번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엄마, 내가 A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너 B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내가 A가 힘들던데 B는 무슨 얘기야? 미안해, 미안해. 잘못 들었는가 봐. 그래서 애가 화를 참고 다시 얘기했어요. 엄마, 이렇게 해서 A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엄마 잘 듣더니 이러는 거예요. C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다 판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식하고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머리를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 자식하고 제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기반으로 하려면 이 5가지 요소가 바뀌어야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머리가 바뀌고, 다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가르쳐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했다고 돼요? 야, 지금부터 너 자가학습해. 너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창조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바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 5가지 내용은 제가 이미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보고서의 보고서 내용으로 제가 일단 발표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냥 뭐냐, 전면적 인성, 인간이 돼야 돼요. 창조적 지성, 창조적이 돼. 언어 수용성, 영어, 독일어, 중국어, 그걸 배워서 뭐예요? 그냥 여기서 다 해주는데. 자, 융합수리, 수학을 공부하는 건데, 수학을 문제풀이 하면 안 돼. 고도의 사고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바른 세계관, 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 이게 된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일으켜요. 이게 된 사람이 공부하는 거하고 이건 하나도 안 되고 공부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반을 닦고 그걸 갖고 공부하면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되는 애만 되는 거예요. 되는 애는 왜 될까요? 이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야지 에너지는 없이 시키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이브리드 교육이에요. 우리 학교는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일제라는 게 있어요. 전일제라는 건 그냥 일반 학교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와서 4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교육과정은 아까 얘기대로 전일제는 처음에 1년간 다니게 돼요. 그리고 1년에 성공한 사람은 1년을 더 다닐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5가지를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약간 익혀요. 나는 우리 학교를 back to school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교 와서 여기서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사람이 돼서 나가서 일반 학교 가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 와서 대안학교에서 잘해보려고 해요.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다시 돌아가야 될 대안학교. 왜 그럴까요? 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 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온라인은 3개월 단위로 계속 할 거예요. 3개월 해서 잘 되면 해서 최고 2년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70분씩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또 자기가 과제, 숙제 2번 해서 한 4번 정도를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를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공부 아니라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학교를 오려면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지만 부모들이 5차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 우리 학교를 계속 갈 수 있어요. 물론 처음 입학할 때 아직은 몰라서 왔다가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부모가 우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생이 3개월 후에 나가야 될 이유가 돼요. 부모들한테 5차원 교육을 가르쳐 주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뭔지 알면 시시콜콜 여러분들이 참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이 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인간이 바뀐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때,
이거는 빨리 발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부모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 이 과정이 옳은 거구나.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괜찮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나도 도와줄게.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찮은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5차원 교육을 받고, 부모들도 열심히 토요일 날 하는 포럼도 있고, 이런 걸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바뀌어 가면서 아이들을 바뀌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여러 군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또 좋은 부모로서 야, 5차원도 좋으니까는 여기도 와서 들어보고 여기도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 좋은 부모의 첫 단계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부모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도 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주는데 자기는 안 해. 그게 얼마나 교육에 여러분들이 그 마이너스를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영어 공부해 막 그렇게 무시하게 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가 중요하구나. 해야 되겠다.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중요한 거면 우리 엄마도 영어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어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들은 영어 잘 하지도 못해. 영어 공부를 자꾸 하라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는 안 했으면서 뭘 중요하다고 저렇게 나한테 하라 그래. 그럼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너무. 그럼 여러분들 영어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화책이라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같이.